네, 안녕하세요. 을지로 웹파이 1주년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이 라디오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맥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다양하신 분들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은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시기 힘든 분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집시의 베니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서울집시라는 작은 맥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호고요. 저희는 이제 그 2017년부터 그 집시 양조라고 해서 집시 브루어를 시작했다가 2021년부터 작은 양조장을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네. 자, 서울집시예요. 이름의 뜻이 좀 궁금합니다. 그 말 그대로인데 제가 이제 맥주 회사를 창업했을 때 사실 맥주 회사가 자본이 되게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만든 맥주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양조장이 없다 보니까 남의 양조장을 이제 빌려서 하는 집시 양조 방식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집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조장을 빌려서 하는 방식을 집시 양조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네, 그걸 집시 브루잉이라고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네. 사실 맥주 이런 수제 맥주를 좀 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제가 워낙 맥주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네네. 다들 그러시겠지만 사실 예전에는 카스 말고는 사실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이트도 있었네. 네, 카스, 하이트 이런 거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그 제가 어릴 때 무역업을 하셨었는데 네네. 그 항상 그 외국 손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이태원에 그 손님들 모시고 가셨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약간 그 이태원의 펍 문화에 되게 네, 미성년자 때부터 좀 약간 적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커가면서 왜 한국에는 왜 카스 하이트밖에 없지? 약간 이런 그런 좀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좋은 맥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은 좀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들 그러시겠지만 네. 직원들도 있고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렇죠. 단순히 이제 뭔가 순수함만으로 하기엔 좀 쉽진 않은 것 어렵죠. 같습니다. 네네네. 2014년부터 운영을 하신. 저는 2017년부터 17년부터. 네네네. 근데 이제 맥주 만드는 일은 그 전부터 이제 다른 회사에서 했었고요. 네, 그 맥주 만드실 때 맥파의 영향이 좀 있었나요? 근데 그거는 정말 큰 게 제가 그 사실 맥파이가 2011년부터 시작했죠. 네, 근데 제가 그때 2011년 9월인가 10월에도 맥파이를 혼자 갔었거든요. 그때 어디 있었죠? 홍대? 그때 경리단에 있었습니다. 경리단에 있었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 그날 그 매장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다양한 다양하진 않았지만 뭔가 카스 이외의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 이분들 망할 것 같다. 왜냐면 하루 종일 저밖에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길 또 하루 종일 계셨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도 약간 맥주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그랬구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그래서 되게 사실 저는 항상 되게 맥파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맥파이가 약간 이 문을 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거는 정말 무조건이고 네. 제가 지금도 맥파이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인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규제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맥파이가 그 당시에 하던 것도 정확히 막 합법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법이 바뀌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후발주자가 하기 굉장히 좀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역할을 해주셨네요. 자, 서울집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약간 Live Your Dream이라는 가치를 두고 계세요. 네네, 이 맞습니다. 실험적인 맥주를 또 제조하는 브랜드라고 네네네. 하는데 실험적인 맥주를 좀 시도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맥주 회사에서 이제 맥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라는 거가 이제 돈이 달려 있다 보니까 항상 잘 팔리는 거를 잘 팔리는 네, 우선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거에 좀 염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었는지 되게 좀 염증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차리면 꼭 내가 마시고 싶은 맥주, 내가 소개하고 싶은 맥주,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찾지 않지만 결국에 좋아하게 될 만한 것들을 좀 제시해 보자. 네. 약간 이런 큰 꿈을 나와서 회사를 차리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슬로건도 Live Your Dream으로 만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맥주들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맥주가 뒷동산 에일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집 뒷산에서 채취한 야생효모로 만든 맥주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약간 되게 특이한 시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시즈널 맥주도 계속 나오시죠. 네, 저희 시즌 맥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맥주. 이건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서 완전 가장 완벽한 맥주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일단 이게 어쩔 수 없이 저희 회사의 첫 맥주가 그 뒷동산 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맥주를 맨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말렸거든요.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게 되겠냐? 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쨌든 아무도 그런 거를 먹어보지도 않았고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한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에일 맥주만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아무래도 약간 좀 야생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한 건데 야생 효모. 네네네. 그게 사실 처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안 좋은 냄새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호불호가 많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네 다들 반대를 했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여기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셨네요. 네, 어렸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좀 많이 하세요, 그죠? 제가 그 중에 좀 가장 네. 좀 재밌는 게 네네. 월간 집시 네네네네.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월간 집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랑 좀 월간 집시의 목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되게 작은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꾸준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정도 맞습니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뭐 다른 맥주 하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일 것 같은데 이제 편의점 4캔 10,000원이라는 시장 때문에 그 일반 소비자들이 맥주에 대해 돈을 많이 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사실 맥주란 술이 뭐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고 노동도 되게 많이 드는 술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을 설득해서 제값을 좀 받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고 있고 이게 왜 비싸고 왜 이 가격을 받아야 되는지 설득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어떻게 맥주를 만드는지를 한번 연재해보자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벌써 몇 년째죠? 4년 지금 정도 됐죠? 거의 4년 된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컨텐츠가 사실 되게 좋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 일반인이니까 네네네. 사실 그렇게 맥주를 엄청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정도인데 네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사실 양조장을 운영도 하고 계신 경기도 광주에서 또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어려움이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일단 맥주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차이들을 뭔가 몸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뭔가 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제가 월간집도 써야 되는데 뭐 양조도 해야 되고 뭐 근데 뭐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회계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거가 좀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좀
사실 주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사람들 머릿속에 돈 많이 벌 것 같고 막 맞습니다. 약간 이런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고충들이 좀 많이 맞습니다. 있으신 것 네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한남점과 네네. 종로에 또 네네. 매장이 있으시죠. 네네네. 그거 이외로 또 오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좀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여기 서촌에 3호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서초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 집시가 생각하는 네 캔에 10,000원의 시장을 뚫을 수 있는 돌파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큰 회사와 뭐 맥파이나 저희 같은 데가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누가 맥주를 만들었는지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저희 맥주를 드시는 분들은 제가 맥주를 만든 거를 알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차이라고 생각하고 맥파이처럼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계속 소비자들은 접점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사람들도 이게 그냥 그 싸구려 맥주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항상 맥파이가 이런 행사를 해주는 걸 되게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이런 거 네네네. 사실 쉽지 않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거 생겼는데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대기업은 왜 이런 수제 맥주를 안 할까요? 일단 돈이 안 되고요. 네, 아.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되고요. 근데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왜?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리뷰얼 드림 때문에.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수제 맥주는 좀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드시는 분들은 그것만 또 드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또 수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글쎄요. 사실 진짜 시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맥파이랑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음의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파이에. 이렇게 이런 걸 해주는 사실 이런 거 돈 많이 들고 사실 그럼요. 저는 맥파이 같이 큰 형님이 아니면은 해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비겁하게 약간 뒤에서 숨어 따라가는 입장인데 이런 걸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계속 좀 힘내서 저희 업계를 위해서 지금처럼 좀 이런 재밌는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맥파이 1주년이 됐어요. 을지로점이. 네네네. 지금 아마 맥파이가 런칭한 이래로는 거의 12,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혹시 맥파이한테 하고 싶은 말? 네, 아까 방금 했던 말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맥파이가 업계에 되게 큰 일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뭔가 항상 재밌는 행사도 많이 해주고 뭔가 맥주가 쿨하다는 거를 저는 좀 뭔가 패션 업계에서 많이 알려주고 뭔가 행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래주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네. 맥파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많으신 분들이 이 업계에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업계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그 진성통합 그 전무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어렵고 이제 뭐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참고 기다려보고 돈도 많이 들겠지만 참다 보면은 언젠가 다시 시장이 올라올 거다. 그때까지 좀 약간 이런 밑바탕 되는 작업을 다시 하는 기간으로 삼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집시도 지금 어떤 브루어리 시장 안에서도 어찌됐든 좀 자리를 잡아가고 좀 너무 멋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분발하시고 화이팅 하셔가지고 이 펍 문화에 또 앞장에서 맥파이 뛰어넘는 서울 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베니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isten.